안녕하세요. 오븐 레슨의 이현욱입니다. 제가 바둑팬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바둑이 늘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제가 사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바둑은 수익기가 강해야만 잘 둘 수 있는 건데 그 수익기 강하게 만드는 훈련 중에서는 사활 문제 푸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활 문제를 잘 풀지 않습니다. 재미도 없을 뿐더러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사활 공부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사활, 특히 기본 사활들 개념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바둑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기본 사활 개념 익히기입니다. 제가 모양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자, 보시죠. 지금 이렇게 백이 4점이 지금 봉쇄 이렇게 안에 갇혀 있고 흙이 바깥에 포위를 한 상황입니다. 자, 이게 무슨 사활 문제일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이 104점이 과연 백이 먼저 두면 살 수 있을까요? 또는 이미 죽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안 둬도 살아 있는 걸까요? 자, 이 모양을 보고 바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바둑의 고수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중급자분들은 의외로 이 모양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형태는 자체로 백이 잡혀 있는 형태입니다. 자,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요. 이쪽을 두더라도 가만히 치중을 가고 막을 때 이쪽을 젖히고 막을 때 이렇게 둬서 안에서 살 수가 없죠. 또 궁도를 최대한 넓힌다고 봤을 때 흙이 이쪽에서 젖히고요. 이 잡으러 가는 수순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상대방 사활을 상대방 돌을 잡으러 갈 때는 이렇게 바깥에서 궁도를 좁히는 게 좋을 때가 많아요. 이러고 치중을 가서 잡습니다. 반대로 이쪽으로 늘더라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디 치중 가는 걸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최대한 궁도를 좁히고 막을 때 마지막에 치중 가면 잡히는 형태입니다. 자, 이 형태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거는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사활 문제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모양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 형태는 그냥 죽어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형태에서 파생되는 모양이 굉장히 실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개념을 익힐 때 이 모양을 갖고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자, 한번 그러면 이제 변형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요 형태는 이제 백이 그냥 죽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요. 이쪽에 돌이 없다고 치고요. 자, 이쪽에 돌이 없다고 치고, 자, 백돌이 밀어져 있고, 자, 여기 맞고 백이 밀어져 있고, 네, 막았다고 치고요. 이쪽을 막고 백돌이 밀어져 있고 흙이 이렇게 막아져 있다는 형태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백이 하나 꼬부려져 있는 형태죠. 꼬부려져 있는 이 형태, 이 사활은 먼저 두면은 살거나 흙이 먼저 두면 잡히는 형태입니다. 이걸 알고 계시면 돼요. 한쪽 꼬부려져 있는 형태는 둬야만 살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백이 둘 경우에는 이 자리를 두는 게 정수입니다. 이렇게 두어서 사는 형태고요. 문제는 안 두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안 두었을 때. 자, 이 형태는 안 두었을 때는 잘 보세요. 이거는 사활은 공식을 외워두시면 참 좋을 때가 많은데, 어딘가를 치중 가야 된다 하면 너무 둘 때가 많아요. 뭐 여기도 있고 뭐 붙이는 것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형태는 그냥 이 꼬부려져 있는 곳 있죠? 백이 하나 이렇게 꼬부려져 있는 곳, 이곳으로 젖혀가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젖혀가면 백이 만약에 막아가면 또 반대쪽을 젖히고요. 또 막게 되면 치중을 갑니다. 자, 이렇게 최대한 바깥에서 궁도를 좁힌 다음에 마지막에 치중 가는 것이 상대방 돌을 잡을 때 가장 기본적인 요령입니다. 자, 이쪽을 젖히면 되는 거예요. 꼬부려 있는 쪽에.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요. 자, 반대로 한번 보죠. 이 돌이 없고요. 이 돌이 없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돌이 없고 여기가 흙이 막혀져 있고 백이 여기가 꼬부려져 있고 흙이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런 형태로 보겠습니다. 형태가 반대가 됐죠. 자, 이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이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이 먼저 두면 살 수 있고 흑이 먼저 두면 잡히는 형태인데요. 백이 먼저 둘 때는 여기다 두면 삽니다. 자, 이 모양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가입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흑이 먼저 잡으러 가야 된다. 자, 그랬을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식 있죠. 꼬부려 있는 쪽으로 젖혀가면 죽는다. 그 공식에 충실하게 두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딘가를 치중 가려고 하면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데를 치중 가다거나 또는 이런 데를 치중 간다거나 해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형태는 그냥 이렇게 꼬부려져 있는 쪽, 그쪽으로 젖혀가면 됩니다. 자, 막으면 다시 반대로 젖히고, 막으면 치중을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이게 꼭 알고 계셔야 될 기본 사활의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죠. 상대방 돌을 잡으러 갈 때는 바깥에서 공돌을 좁혀간다. 그리고 이 젖혀가는 경우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둑 격언 중에 죽음은 젖힘에 있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이런 격언들 공식대로만 두더라도 실전에서 큰 실수하지 않습니다. 예, 실전에서 나오는 어느 정도 사활들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형태는 이렇게 반대쪽 꼬부려져 있는 쪽으로 젖혀가면 잡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문제를 해볼까요? 만약에 양쪽이 다 꼬부려져 있다. 예, 이렇게요. 양쪽이 다 꼬부려져 있다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양쪽이 다 꼬부려져 있는 형태는 가입수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백은 손을 빼도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흑이 어딘가를 젖혀가게 되면 이렇게 빈 삼각으로 호구 형태로 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일로 젖혀가게 되면 그때는 한 칸을 띄어서 받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 4개의 모양으로 기본 사활 개념을 익히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형태에서 계속 조금씩 바뀌면서 실전에서 정말 다양한 변화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꼬부러져 있는 형태는 자체로 살아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형태에서 또 변형된 것이, 뭐 형태가 비슷한 형태들이 굉장히 많죠. 만약에 여기가 이 돌이 없고요, 이 돌이 없고 여기가 막혀져 있고, 이 돌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흑돌이 있고 흑돌이 여기에 있는 형태, 그리고 여기 하나 있는 형태, 이 형태도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형태는 사활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형태에 대한 사활 공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는 비교적 쉬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까먹을 때가 굉장히 많은 형태예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신다는 생각으로 여러 번 학습해서 보시고요. 제가 이번 시간을 통틀어서 이 사활에 대해서 제가 두려움을 없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좀 더 재밌는 사활 문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레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